진짜 어이가 없다. 커피 맛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내 커피가 맛없다는 게 넌 이해가 되니? 한 카페에서 이탈리아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체 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대체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연입니다. 저는 밀라노에서 작은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고 있는 마테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커피를 제공하는 곳을 에스프레소 바라고 합니다. 저는 대다수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러하듯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와 커피가 최고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커피 문화가 상당히 발전된 곳이죠. 하루의 아침을 카푸치노로 시작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하고 향긋한 에스프레소를 선호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커피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자체가 이탈리아 사람에 의해서 발명됐으니까요. 당연히 저 역시도 이탈리아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중 커피를 좀 많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진정한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에스프레소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커피 농축액을 추출하는 겁니다. 보통 7에서 8g의 원두가 사용되고 20kg의 힘으로 커피를 템핑하죠. 에스프레소의 정량은 30초에 25ml입니다.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트무늬처럼 색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호랑이 줄무늬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이거 스킨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이거 스킨은 좋은 크레마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입안에 넣는다면 입안에서 원두의 풍미가 가득 느껴지고 맛이 하나씩 더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좋지 않은 원두를 쓸 때는 부정적인 향과 맛을 가리기 위해 초콜릿이나 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잘 아냐고요? 그냥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편이죠. 원두 로스팅과 머신, 그리고 커피 향과 공간 제 삶은 향긋한 커피와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이고 저는 제가 만드는 에스프레소를 향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무리의 중년의 동양인들이 저희 카페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단체 관광을 온 여행객 같더군요.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저에게 와서 주문을 하더군요. 대다수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에스프레소 샷과 뜨거운 물을 담아 서빙했죠. 하지만 그들은 서빙받은 커피를 보더니 의아해하더군요. 그러자 주문을 했던 동양인이 다른 동양인들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물에 샷을 넣어서 서빙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각자 커피에 대한 기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물을 넣어 먹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과 에스프레소 샷을 함께 제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양인들은 한참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 중년의 남성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와서 주문을 했던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 남자에게 뭐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에스프레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한 명 있어서 굳이 자신이 가져온 커피를 마시겠다고 한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커피 가루를 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저어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돈을 추가로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놀러온 외국인들에게 이탈리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흔쾌히 요청에 응했습니다. 물론 돈도 받지 않았죠. 저에게 요청을 한 한국인은 저희 바의 컵을 보더니 어느 정도 물을 부어주면 된다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에스프레소의 향도 모르고 가루 커피를 마시는 중년의 한국인을 보면서 조금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질 좋은 원두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는 정말 천상의 맛과도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계적으로 남자가 준 길쭉한 스틱의 포장을 뜯고 가루를 컵에 담았습니다. 근데 정말 쉽게 포장이 벗겨지더군요.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포장이 뜯어졌습니다. 신기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영어로 이지컷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작은 스푼으로 몇 번 휘저었습니다. 금방 향이 올라오더군요. 생각보다 향이 좋았습니다. 저는 가루 커피를 탄 컵을 한국인에게 전달했고 그는 정말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년 남성에게 그 커피를 내밀더군요. 중년 남성과 저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성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하더군요. 아무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이 흘렀을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한국인들이 자리를 뜰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커피는 전부 남아서 카운터로 다시 가져다주고 쓰지 않은 용기 역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앉았던 의자를 밀어놓고 자리를 정리하더군요. 순식간에 그들이 앉았던 자리는 그들이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했던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 남성과 불만을 표현했던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불만을 표했던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남성은 통역을 해줬습니다. 불만을 표하던 남성은 제가 커피를 먹지 못했던 건 커피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촌스러워서 이런 진한 커피를 마실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더군요. 제가 기분이 상할 걸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며 많은 외국인들이 에스프레소를 헤비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싶었는데 제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까 고민을 했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이 차고 있는 작은 크로스백에서 아까 제가 타줬던 스틱커피를 5개 정도 꺼내서 저에게 쥐어주더군요. 그리고는 너무 고마웠다며 이거라도 주고 싶다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더군요. 저는 그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하다고 답변했죠. 그렇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촌 동생인 로렌조가 오랜만에 저희 바에 방문했습니다. 로렌조는 시에나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밀라노에 사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김에 저희 바에 들린 거였죠. 로렌조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에스프레소 바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제 일을 잠깐씩 도와주고는 했었죠. 이번에도 로렌조가 에스프레소를 뽑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로렌조가 갑자기 에스프레소 머신 옆에 놔뒀던 스틱커피를 보며 이게 뭐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리고 문득 향기가 좋았던 가루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로렌조도 온 김에 함께 커피를 시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로렌조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해주면서 이게 은근히 향이 좋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렌조는 상당한 흥미를 보이더군요.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가 한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저와 로렌조는 컵 2개에 가루 커피를 넣고 전에 한국인이 이야기해준 만큼의 물을 넣고 저어서 커피를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커피가 완성되더군요. 향은 역시나 좋았습니다. 저와 로렌조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커피를 입에 담았습니다. 커피를 이리저리 굴리며 맛을 봤죠. 세상에 생각보다 맛이 너무 훌륭하더군요. 과거에 미국의 쓰레기 같은 인스턴트 커피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커피는 그런 커피들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어떻게 뜨거운 물만 부었는데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저와 로렌조는 흥분에 차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인스턴트 커피 하나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하면서 말이죠. 크리미하면서도 커피 향은 잘 살아있었죠. 로렌조와 저는 이탈리아에 이런 커피가 있었으면 우리 에스프레소 바의 매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며 웃었죠. 그만큼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렌조는 떠나기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도 맛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흔쾌히 남아있던 3봉지 중에 2봉지를 로렌조에게 줬습니다. 그 뒤로 로렌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내주더군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활용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인스턴트 커피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들 10년을 준다고 해도 이런 창의적인 커피를 만들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커피의 종주국인 이탈리아지만 아무래도 인스턴트 커피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로렌초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자친구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사오라고 하겠다며 제 것도 같이 이야기해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인스턴트 커피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니 다양한 종류로 사와 볼 테니 함께 시음을 하자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로렌초의 제안이 고마웠죠. 로렌초의 연락을 받고 난 뒤에 저는 하나 남아있던 인스턴트 커피에 우유와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만들어 마셔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더군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는 달콤한 맛이 나는데 우유와 얼음을 넣으니 조금 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인스턴트 커피를 메뉴로 만들어서 팔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난 뒤 다시 로렌초가 여자친구와 함께 저희 에스프레소 바를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상자와 함께 말이죠. 로렌초의 여자친구 미첼을 몇 번 얼굴을 본 사이였기 때문에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덕분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며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한국 여행은 어땠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너무 환상적이었다고 대답하더군요. 한국에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식도 한식이지만 특히 디저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더군요. 디저트는 아무래도 서양의 문화이기도 하고 한국은 딱히 디저트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새롭고 신선한 디저트와 음식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우고 쓰레기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다고 칭찬하더군요. 저도 지난번에 만났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바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사용한 자리를 치우는 걸 보면서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우리를 보던 로렌초가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커피로요. 로렌초는 자신이 가져온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내놓더라고요. 세상에 돌체라떼, 카페라떼, 초콜릿 라떼, 카라멜 맛이 나는 커피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들이 많더군요. 저희는 하나씩 만들어 시험을 해봤습니다. 도중에 저희 단골들이 저희에게 뭘 하고 있느냐 물어서 한국에서 가져온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흥미를 갖는 고객들에게도 에스프레소 잔에 조금씩 따라 나눠줬는데 모두들 맛있다며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의 맛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최고의 비율을 찾아내서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이죠. 저는 로렌초에게 이 인스턴트 커피들에 우유와 커피를 넣어서 마시면 더욱 맛있어진다고 설명했죠. 그러자 로렌초는 아이스커피의 맛이 궁금하다며 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먹었던 레시피와 동일하게 얼음과 우유를 넣어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로렌초와 미첼, 그리고 저희 에스프레소 바의 단골들에게 나눠줬죠. 그들 모두 깜짝 놀라며 이걸 당장 메뉴로 만들어 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이 인스턴트 커피를 계속 공수해 오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단골 고객들에게만 잊은 메뉴로 판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초와 미첼 역시 이건 돈 받고 팔아도 괜찮다며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가격만 해도 얼마냐며 거기에 인건비가 드는 거니 충분히 돈 받고 팔아도 된다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한두 개 인스턴트 커피 시음에 있던 저의 단골 고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인스턴트 커피를 활용한 메뉴를 찾더군요. 저는 노력 끝에 밀라노에 있는 한인마트에 한국의 믹스커피를 파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인스턴트 커피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는 합니다. 우연한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으로 저의 커피 세계가 넓어지게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미첼처럼 한국에 가서 직접 한식과 한국의 식음료 문화를 즐겨보고 싶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커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스틱 하나에 커피, 크림, 설탕까지 한 번에 들어있고 설탕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제품이 한국의 제품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테오 씨가 조만간 한국에 직접 방문해 한국의 에스프레소 바와 카페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한국의 커피를 경험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